전편에 이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끼를 어떻게 조합하는가. 먼저는 완성된 거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직접 한번 내가 다양한 미끼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직접 조합하는 요령, 그 조합을 잘 자기 몸에 맞게, 자기 손에 맞게, 자기 경험에 맞게, 그리고 내 낚시하는 환경에 맞게 떡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약간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정확하게 몇 프로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많은 물성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뭐 0.25컵, 뭐 0.4분의 1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잡한 조합을 하게 되면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떡밥의 조합은 기본 베이스를 어떻게 만들고 그 베이스에 무엇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로 배우시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상황의 변화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시키는 요인들과 방법을 오늘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우리가 떡밥의 다양한 부분을 다뤘습니다. 종류도 많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뭘 어떻게 써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종류가 하도 많아서. 각 회사마다 낚시점에 가면 각 회사의 제품이 아마 10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낚시점에서는 찾는 소비자가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떡밥들을 진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떡밥 코너에 가면은 거의 100가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이상이 되겠지만 선택적으로 진열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뭘 어떻게 쓸 거냐? 걱정하시지 마시라 그랬죠, 지난. 100가지가 넘는 떡밥 종류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를 일일이 다 기억하신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미끼형과 집어형 두 개를 크게 분류하고 그 종류는 잠분감의 정도, 풀림의 정도로 미끼형이냐 집어형이냐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글루텐이라고 써있는 건 다 미끼형입니다. 어분이라고 써있는 거 다 미끼형이고, 그리고 어분에 입자가 크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는 집어형을 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작은 것도 집어형을 겸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능적인 요소로는 입자 큰 것이 집어 기능이 더 강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쉽게 분류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어서 계속 했듯이 단품을 생각하시고 그 단품에다 보조제를 무엇을 쓸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데서 제품의 배합 비례가 설정이 됩니다. 간혹 사용하다 보면 물성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 할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어 던져라. 그리고 다시 개라. 사실 그게 정답입니다만 아깝지 않습니까? 한두 푼인가요? 그런 물성을 조절하는 거에서 대표적인 건 풀림성을 조절하냐 점성을 조절하냐가 제일 많고, 풀림과 점성을 조절하는 것 중엔 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아서 점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는 기존에 들어가 있는 배합되는 제품에 주재를 조금 더 넣어주신다거나, 글루텐 계열은 조금만 넣어도 물을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금방 물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성 쪽을 높이기 위한 떡밥이었다면, 미끼형, 집어제형의 떡밥이었다면 물이 많아서 그것이 잘 형성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그곳에 점성의 물질을 더 넣어주시는 게 맞겠죠. 또는 그 점성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떡밥류, 그 중에 대표적인 요즘에 나오는 대표적인 것은 감자 프레이크류입니다. 고급 제품으로는 감자 프레이크류를 살짝 넣어주셔도 되고 글루텐류를 살짝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금방 점성이 바뀝니다. 버무려 주시면 점성이 바뀝니다. 이와 같이 요령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깊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듯이 우리가 지난번에 집어형과 미끼형에 대해서 꽤 여러 번 다뤘습니다. 그리고 집어형 미끼와 미끼형 집어제에 대해서도 다뤘고, 오늘 바로 그 집어형 미끼와 미끼형 집어제를 만드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집어형에 대한 것과 미끼형에 대한 것은 다 이미 했습니다. 집어형에 대한 보리 계열에 대한 조합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렸었고, 미끼형에 대해서는 어분 계열과 글루텐 계열이 미끼형인데, 그 주제에 혼합적으로 되어 있는, 다 혼합이 되어 있는 제품의 풀림성이나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코스페셜 에이스, 뉴 에이스라는 제품은, 뉴 에이스 에코스페셜은 미끼형 집어제가 아닌 집어제형 미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는 다양한 집어 기능을 가진 물질들이 들어가 있고, 어분 글루텐의 경우는 점성이 강하기 때문에 미끼형 집어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사용하시면 손쉽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에다가 감자를 더 들어오면 부드러운 집어형 미끼가 됩니다. 감자 프레이크, 오감 척을 집어넣으면 부드러운 집어형 미끼가 되고, 이 척을 어분 글루텐에다 집어넣으면 부드러운 미끼형 집어제가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제 설정을 하고 보조제를 어떻게 섞을 것인가가 바로 오늘의 주된 이야기거리입니다. 과연 우리가 미끼형 집어제형 미끼와 미끼형 집어제, 부분들을 주제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늘상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집어제형 미끼의 주제는 이렇게 해서 잘 풀어지는 형태의 것, 어분의 경우는 입자가 큰 것, 보리 계열, 오감척 등 감자 프레이크 점도가 작은 전분류죠. 전분류가 예전에는 여러 가지 미분 형태의 콩가루, 밀가루, 또는 무슨 뭐 좁쌀가루, 뭐 다양한 것들을 사용을 했지만은, 요즘은 감자 프레이크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자 프레이크가 오감척이죠. 그래서 후첨을 어떻게 하냐, 요거를 주제로 해서 먼저 하고, 이거를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그거와 미끼형 집어제는 역시 미끼가 주된 것으로 되는 내용들, 요거는 고운 떡밥류나 어분류, 글루텐류가 다 점도가 있는 제품이라서 미끼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후첨하는 내용은 보리 계열이나 대립어분, 입도가 큰 거죠. 그 다음에 오감척 오리지널이나 오감척이나 오리지널, 감자 프레이크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손톱만큼 큰 입자도 있고, 입장은 저희 경우는 오리지널이라고 얘기하죠. 오감 오리지널. 그 다음에 오감척은 작은 입자형입니다. 소립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후첨형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입니다. 물. 그리고 시간입니다. 변화가 오는 요인이 가장 크게 변화가 오는데, 이 제품들을 만들어서 가장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 시간, 물. 이 두 종류가 물성에 변화를 줍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 떡밥이 이렇지? 하는 의문이 가실 때는 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배합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 배합이 잘못된 거는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시간과 물이 뱉어내는 물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물성의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집어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변화가 돼가지고 점성이 생겨버렸다. 집어제 기능이 약해지죠. 미끼가 돼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죽같이 돼요. 점도가 생기면서 죽같이 돼버렸다. 문제가 생기죠. 물성의 변화입니다, 이게. 그럼 기능이 떨어지, 물성의 변화가 생기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기능. 이 기능이 떨어지면은 물속에서 미끼 풀림성이나 중간에서 풀어져서 들어가야 하는 경우와 밑에서 밥이 녹아내려야 하는 상황이 길어지거나 또는 안 풀어지거나 또는 고기에게 이물감을 주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초보자가 낚시를 갔을 때 같이 낚시를 가면은 아들을 떡밥을 아빠 밥이 자꾸 떨어져. 아빠가 하려는 대로 하면 밥이 떨어져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먹을 떡을 만들어줍니다. 떡밥을 만듭니다. 점도를 높여가지고 밥 안 떨어지게. 그래가지고 이거 크게 달아서 던져놔. 밥 크게 밤털 많은 걸 2개 달아서 던져놓습니다. 아빠는 열심히 잡습니다. 아빠 나는 안 잡혀. 이러죠. 원인이 뭘까요? 자, 조금 이따 원인은 알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빠는 잡는데 맨 커봐야 준 척 대부분이 다 손바닥 이하의 작은 고기들을 잡습니다. 근데 아들은 어쩌다가 2시간이 지나도 떡밥이 그대로 붙어 있으니까 어쩌다 잡은 고기가 월척이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하고 낚시 가면 꼭 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밥의 물성을 조절을 해줬죠. 풀어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밥이 오랫동안 갈 수 있었고 잡어들이나 작은 고기들이 실컷 뜯어 먹어도 밥이 남아 있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이기냐? 밥이 이기죠. 그럼 큰 고기가 올 시간에 작은 고기들은 밀려나갑니다. 그럼 작은 고기가 밀려나가면 큰 고기가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개체수는 작은 게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딱딱하게 하는 게 불리하냐? 그렇지 않아요. 유리할 때도 있어요. 질게 하는 게 유리하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물에 의해서 됩니다. 시간에 의해서 된 경우는요, 떡밥을 개가지고 열심히 썼습니다. 이 떡밥이 2시간이 지나니까 뭐 이렇게 질어지지, 밥이? 그리고 3시간, 4시간이 돼요. 그러면 떡이 돼요. 안에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산화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입자의 전분 간의 간격에 물이 가서 박혀 있던 것들이, 분자 간의 사이에 물이 박혀 있던 것들이 물을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안에 내부에 있던 것이 외부로 나오면서 다른 점착 기능이 상실이 돼요. 그럼 떡이 돼버립니다. 입자는 죽이 돼가지고 작아지, 마치 죽 만들어 놓은 것처럼 죽처럼 됩니다. 그렇게. 그럴 때 참 난감하죠. 그게 바로 물성의 변화입니다. 기능이 저하되는 겁니다. 원하는 기능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럴 때 떡밥 더 집어넣어서 조절하는 방법들이 바로 이 조합 기준입니다. 물성 조합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집어제형 미끼는 점성이 있는 물질, 점성이 아니라 풀림성이 강조된 물질. 오감척 점성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있는데 수분이 작으면요 푸르륵 풀어지는 겁니다. 보리계열 수분 많아도 뭉쳐지지도 않지만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도 점도는 없고 그냥 풀어집니다. 그거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섬유질은 물을 먹어도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자형 어분, 물을 먹는 속도가 느려요. 초기에는 입자형 어분이 집어 기능을 아주 강력하게 해줍니다. 떠 있는 고기를 끌고 내려가는 333단계에서 1단계, 유인 단계 같은 데선 상층의 고기를 중층까지 끌고 들어가는데 훌륭한 작용을 합니다. 중층 고기를 하층까지 끌고 들어가는데 훌륭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입자형 어분의 경우는 집어 기능을 내재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이거 입자형 어분은 무너집니다. 회사 제품마다 틀리지만 부프리에서 나오는 에코 계열은 경도가 높아서 꽤 오래 갑니다. 꽤 오래 간다는 얘기는 입도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 밑밥 작업을 하는 많은 분들은 에코 오븐을 사용을 합니다. 이유는 풀어지지 않고 입도 형태로 있으니까 고기들이 와서 빨리 먹이를 발견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풀림성의 경우는 반대로 미끼형의 경우는 풀림성이 오히려 낮아야 되겠죠. 이 풀림성이 글루텐류, 점성이 높죠. 이건 점성 관계죠. 위에는 풀림성이지만 이건 점성 관계입니다. 위에 집어제형은 풀림성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 미끼형은 점성을 중심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글루텐류나 어분류, 점성이 있어요. 어분류는 초기에 개면은 초기에 집어넣으면 점도가 생기죠. 어분류도 혼합 어분류, 그러니까 에코스페셜 에이스, 뮤 말고 에이스 종류를 집어넣으면 그 속에는 작은 입자하고 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입자가 빨리 점도를 유지시켜줘요. 큰 입자는 그대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고운 떡밥류. 고운 떡밥류는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콩가루, 밀가루 뭐 등등 가루 형태를 많이 씁니다. 타피오카 전분도 사용을 하고 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점도가 너무 높고 물성 조절하기가 힘든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쉬운 게 오감척 같은 거를 집어넣을 수 있죠. 고운 떡밥류를 오감척을 집어넣으면 오히려 점성 물질들과 합하면 점성의 부드러움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선택합니다. 이게 점성입니다. 다 상반되는 얘기죠. 이거랑 이거는 서로 상반됩니다.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머릿속에 구상을 하십시오. 그럼 이제 보조제로 들어가 가지고 풀림성과 점성을 만들었으니까 이 주제를 내가 먼저 넣어서 물을 배합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게 3의 물이 들어간다. 요거는 이건 4의 물이 들어간다. 점성 물질들이 더 물의 함량이 좀 높습니다. 물을 요구하는 양이.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후첨을 해가지고 물성을 안정시켜 주거나 강화시켜 주죠. 집어형에서의 후첨은 더 집어가 잘 되도록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더 집어가 잘 되게 하고 안정되게, 그리고 낮게로 움직이지 않고 조금 몽실몽실 뭉치도록 하는 게 글루텐입니다. 글루텐을 집어넣어서 첨가해 주면요, 점도가 생겨서 쉽게 성형을 시킬 수 있고, 그 글루텐의 일부의 성분들, 흩어진 성분들이 입자를 붙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입자가 서서히 내려가게 되죠. 체적이 큰 거를 붙잡으면 체적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흩어지면서 흔들면서 내려가서 고기들을 유인하는 데 아주 훌륭하게 작용을 합니다. 글루텐은 미끼로도 쓰지만 이렇게 후첨하는 형태로 사용하시면 아주 손쉽게 떡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소리평 오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성이 소리평 오븐은 물을 바로바로 빨아들입니다. 큰 오븐과 달리. 그 후첨할 때는 소리평 오븐이 더 좋습니다. 집어형으로 쓰실 때. 대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립형을 쓰는 경우는 집어를 상층서부터 세게 하고 싶다 할 때는 대립형을 씁니다. 이런 오븐 종류는 물의 조합과 다른 물질들과의 조합으로 집어제로도 쓰이고 미끼로도 쓰일 수 있는 두 가지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와서 이제 미끼형으로 할 땐 기본적으로 이미 어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리계열, 여기 이쪽 곳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거를 루테 주제에 30% 이내, 이미 먼저 말씀드렸죠. 30% 이내만 넣습니다. 그래야만 주제의 물성을 파괴하지 않고 보조 역할을 해줍니다. 떡밥을 잔뜩 개놓고 글루텐을 주제하고 1대1로 과감하게 썼다 그러면 집어형이 확 죽어버립니다. 집어 기능이. 30%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진짜 미끼형으로 쓰고 싶고 끝까지 미끼형으로 쓰겠다라고 할 때 많이 집어넣으시면 바로 미끼형으로 아주 전용으로 쓰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거 주제의 30% 이내를 보조용으로 후첨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떡밥의 종류를 보통 요즘 이제
낚시 미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뭐 보리 넣고 뭐 해가지고 5가지를 다 해가지고 전다에 막 섞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이런 거니까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능을 더 주고 싶을 때는 그렇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미끼의 기능을 더 주고 싶을 때는 요 위에 있는 이걸 기억을 해 두셔서 미끼의 기능을 더 두려면은 이쪽에 집어의 기능을 작게 해주는 거죠. 미끼의 기능을 강하게 해줘요. 점도를. 그게 미끼의 기능이죠. 이런 거 혼합제가 바로 이제 미끼 기능으로 주냐, 집어 기능으로 주냐가 혼합할 때 무엇을 어떻게 섞어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뭐 이거 저거를 다 섞어서 주물러서 막 섞어서 물을 얼마 넣는다. 뭐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물성을 처음서부터 만들어내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과 후로 나눠서 1차, 2차로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일부의 분들은 따로따로 5바가지면 종류면 5개를 다 따로 개해가지고 그걸 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지나친 경우이고요. 자신이 없을 때 하는 경우고, 물성의 물 배합비만 알면은 다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한 가지, 물을 0.8에서 1.2까지 먹습니다. 보조제로 쓸 땐 이걸 1만 잡아주면 됩니다, 물을. 알파경 0.8에서 1.2까지 먹습니다. 물 잡아줄 때 1.2로 잡아주시는 게 미끼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글루텐 종류 이미 선이 있지만 1대1 정도로 수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분 종류 다 0.5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좁쌀이냐 콩이냐, 입자가 크냐 입자가 작으냐에 따라서 조금 물량이 달라지죠. 그래서 입자가 작을 경우는 조금만 더 넣어주면 10% 정도만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리 경우는 0.3이죠. 3대1의 비율로 해서 씁니다. 3대1입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기본적으로 물배합비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배합에서만 얘기를 해가지고 보리에다가 약간의 다른 걸 넣어서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요. 오늘은 집어제형 미끼는 보리가 주제가 됩니다. 보리가 50% 이상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주제를 보리로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보통 보리들은 후첨을 많이 합니다. 근데 조합비를 맞추려면은 먼저 가져야 할 제품과 나중에 놓아야 할 제품을 생각하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우선 집어제로 주제를 쓸 거기 때문에 2개만 넣겠습니다. 2개. 그러면 0.6이 되죠, 물이 2개면. 그렇게 머릿속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걸 먼저 개는 거는 아닙니다. 집어제형의 경우는 보리를 놓을 때는 이거 먼저 개지는 않고 이렇게 해서 주제를 선정을 하고, 어분을 내가 놓아야겠다. 새우 어분을 좀 놓아야겠다. 그러면 1을 넣습니다. 주제니까요. 주제에 보조제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1 넣겠습니다. 그러면 물이 0.5죠. 0.6에 0.5, 1.1이 됩니다. 이 2개만 해도 훌륭하게 집어제 겸 미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하죠. 약하니까 어분을, 요건 새우 어분이니까 에코스페셜 에이스를 넣어야겠다. 아니면 파워 펠렛, 강한 어분 파워 펠렛을 넣어야겠다. 어떤 걸 조합하셔도 물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분과 보리는 잘 조합이 되니까. 이걸 하나를 넣게 되면 1대1이 되죠. 굉장히 많아지죠. 반만 넣겠습니다. 그러면 0.5죠. 0.5니까 0.25의 물만 더 들어갑니다. 1.1에다가 0.25면 1.35가 되죠. 일단 이렇게 해서 섞습니다. 이렇게 조합이 됩니다. 새우 어분 속에는 청어 어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가, 그래서 청어 어분은 에이스는 조금 넣습니다. 하나로만 넣으실 때 하나를 1.5를 넣으셔도 됩니다. 보리 플러스 보리가 2개 들어갔으니까 하나만 다른 거 어분 종류 하나만 넣어도 됩니다. 요건 지금 1.5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35죠.
물을 많이 안 먹죠. 어분이도 많이 안 들어갔고, 하나, 3분의 1 정도. 네. 넣고, 자연스럽게 저어주시기만 하면 결코 작은 물은 아니죠. 보리가 물을 워낙 작게 먹는 거라서 부피만 많았지, 이렇게 됩니다. 자, 후숙될 동안, 물을 충분히 먹을 동안 놔둬 보겠습니다. 자, 집어형 미끼입니다. 집어형 미끼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집어형만 쓰신다면 이것만 하는 겁니다. 이거 집어제만. 짝밥으로 쓰셔야 땐 요것만 씁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베이스의 집어형의 밥을 만듭니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 1분 이상 지났는데 거의 완성이 돼 갑니다.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떡밥으로 됩니다. 이게 집어형 떡밥입니다. 집어형 떡밥. 집어형 떡밥이 완성이 됐으니까 어분도 섞었습니다. 왜냐면 그거 자체가 집어제 어분도 상당히 큰 작용이 필요하니까요. 여기다 넣어 보겠습니다. 점성이 조금 생겼습니다. 조금 생겼는데 팡 터져버려요. 팡팡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초기에 넣으실 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것만 쓸 때 집어로 짝밥을 다른 거 쓰겠다 하신다면 이걸 두 덩어리를 넣어보세요. 아주 금방 달라지죠. 여기다 어분을 넣은 거는 점성을 약간 만들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건 초기에 상층에서 터뜨린 데는 최고입니다. 풍풍 터져나가죠. 아주 잘 터지죠. 그 다음에 이것만 갖고는 중간에서 바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내 바늘 밑으로 끌고 들어오는 역할이 안 됩니다. 저거는 먼 거리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끌고 들어오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는 내 바늘 밑으로 고기가 끌고 들어오는 작업을 못 합니다. 다른 곳에 다 떨어지니까요. 여기다가 무엇을 넣겠습니까? 여러 가지 글루텐이 종류가 있습니다. 점도가 강한 것들도 있고 약한 것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건 알파경을 권장드립니다. 알파경을. 여기다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이거에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또. 현재 있는 것이 2컵, 3컵하고 반이에요. 3컵 반이 들어갔으니까 1컵 정도를 넣으시면 되죠. 그 조합비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한 컵이 알파경은 점도가 아주 부드럽기로 좋고 감자 프레이크가 이 안에 많이 들어있고 굉장히 부드럽고 점도 자체가 직 늘어나는 빠르게 황청이 돼서 늘어나는. 자, 1.2컵을 넣습니다. 한번 넣고 섞고 한 컵을 넣습니다. 이제 미끼 기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미끼 기능을 만들어 주지만 이 미끼 기능이 사실은 집어 기능 겸 미끼 기능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많아 보이죠. 감자가 물을 먹으면서 부풀어 오르죠. 이 상태로는 점도가 있기는 있는데 세지 않습니다. 이 상태 한번 넣어 볼게요. 딱딱 뭉쳐지죠, 이렇게. 아까는 이게 안 됐는데 그거 들어갔다고 됩니다. 보십시오. 풀리는 게 틀려지죠. 그냥 쓸 때는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가 글루텐의 힘이잖아요. 물이 필요로 한 거잖아요. 1.2를 넣습니다, 물을. 후첨을 하는 거예요, 물을. 한번 넣고 저어주고 굉장히 부드러워지죠. 또 0.2를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의 상수라는 걸 기억하십시오라고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 물의 상수가 그냥 떡밥 해볼 때 물이 얼마 더 들어가면 되는구나 하는 계산이 바로 나오죠. 아주 이제 부드러운 떡밥으로 바뀌면서 각자 개성 있는 물질들이 다 자기 기능을 발휘하게 보리도 물을 충분히 먹고 어분도 물을 충분히 먹고 글루텐은 더더군다나 물을 충분히 먹어야 점도가 많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서 공기를 매겨 놓습니다. 그대로 놔두십니다. 최소한 이거로는 1시간 쓰실 수 있죠. 이렇게.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제 투입을 해보겠습니다. 점도가 달라졌습니다. 수분도 먹고 거의 완성도 됐고, 그래서 주물르면 주물르는 대로 점성이 달라집니다. 자, 성형도 착착 되죠. 자, 보십시오. 아까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풀어지면서 들어가죠. 아까는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점성을 줘가지고 물 먹는 시간이 있으니까 덜 풀어지면서 들어가는 거고, 지금은 풀어지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밑에 들어가서는 거의 이게 더 많이 남죠. 그러니까 중층에서 하층까지 내려갈 때 이거를 계속 이 두 덩어리로 해서 이렇게 해서 쓰시면은 집어형 미끼가 됩니다. 집어형 미끼. 자, 조금 더 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더 윗손가락으로 누를수록 점성이 강해집니다. 자, 바늘에 달았습니다. 이렇게 달리죠. 놓아보겠습니다. 풀어지는 속도가 달라지죠. 다시 한 번 더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어형 미끼입니다. 집어를 강조한 미끼. 특히 하절기에 집어를 강조한 미끼입니다. 자, 상층에 있는 고기를 중하층까지 끌고 들어가는 미끼법입니다. 달라지죠. 주물르실수록 이제 달라집니다. 아주 촉촉하고 좋은 떡밥으로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물의 조합이 물성을 바꿔준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물을 조합을 하고 나니까 물을 더 추가하니까 점도가 생기고 풀림도 달라집니다. 요거 시간이 지나면요 더 점성이 촉촉하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뭉쳐지는 것도 잘 되는데 미끼형은 밥이 풀어지지 않으면서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시간 지나면.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밥이 풀어지면서 들어갑니다. 자, 이건 이제 거의 완성된 밥이에요. 자, 적당히 풀어지면서 바닥까지 들어갈 겁니다. 저는 지금 앞이 가려서 안 보이지만 바닥까지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바닥까지 들어가죠?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손으로 주물주물해서 이번에는 어항에 넣어볼까요? 어항에서 어떻게 되나 한번 넓이로 펴진 형태를 보겠습니다. 자, 바닥까지 내려가서 보통 3에서 5초면 들어갑니다. 내려가서 밥이 폭 퍼서 있죠. 글루텐이 붙잡고 있어서 쉽게 안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미끼 기능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밥이 글루텐이 들어가 있어서 보세요. 안 떨어지죠? 풀어지긴 풀어졌는데 덩어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글루텐이 점성을 작용을 해서 이렇게 바늘을 감싸고 있죠. 이렇게 감싸고 있죠. 이게 미끼형 집어제입니다. 근데 이 미끼형 집어제를 내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났어. 좀 더 이제는 미끼를 강화하고 싶어. 짝밥으로 쓰셔도 되지만 더 강화하고 싶어. 이거 고기가 잡히니까 이걸로 강화하고 싶어. 아까 3분의 1을 넣었는데요. 하나를 더 넣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더 넣습니다. 그럼 띵띵 부른 물이 바깥에 있는 것이 입자들이 커지면서 서로 엉겨 붙습니다. 이렇게 엉겨 붙습니다. 입자가 커져요. 아까보다 부드러워지면서 입자가 커집니다. 이렇게 되죠. 이거는 미끼 기능을 더 강화해 준 거예요. 이제 집어 기능은 됐으니까 미끼 기능을 강화해 줍니다. 그래도 집어형 미끼는 그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보리를 주재로 썼기 때문에. 보십시오. 입자가 커졌죠. 그리고 훨씬 부드러워졌죠. 풀림성 보겠습니다. 우선 수조통에서 보겠습니다. 점성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하나를 더 넣었더니 점성이 얼마나 강해지냐. 안 풀어지면서 들어가죠.
살짝 누른 거예요. 근데 저 고기가 건드리면 탁탁 터져요. 더 세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세게 할 땐 밥을 작게 씁니다. 자, 동글동글하게 해서 위에 꼭 눌러서 놓아보겠습니다. 아마 빨리 떨어지면서 안 풀어지죠. 미끼가 된 거예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미끼 기능을 강화해 주는 거예요. 집어형 미끼는 처음엔 집어제형으로 쓰다가 미끼형으로 전환에 들어가는 거죠. 물성의 변화를 주죠. 그거는 바로 미끼형 보조제를 얼마만큼 넣느냐, 물의 배합을 얼마를 해줬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용의 케이스입니다. 한번 여기 넣어보겠습니다. 수족관에 넣어보겠습니다. 하나도 안 풀어지면서 들어가죠? 지금 안 풀어지면서 들어갔습니다. 보십시오. 뭉실뭉실 피어나는 거 보세요. 잘 보시면은 이렇게 뭉실뭉실 붙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집어제형 미끼가 그걸 처음에만 쓰고 나중에는 안 쓰냐, 그게 아니라 집어제형 미끼는 미끼의 보조제로 집어제의 기능을 완화시켜서 집어제의 기능은 그대로 완화시키긴 하지만 미끼의 기능을 강화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남아있죠. 보통 많이 쓰시는 게 지금 이런 형태로 대부분 쓰십니다. 대부분의 낚시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로 점도를 나중에 올려주고 처음에는 집어 기능을 강화시키는 형태. 결국은 여기에 알파경이 2컵이 들어갔어요. 글루텐 종류. 처음부터 2컵을 넣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면 미끼 기능이 빨리 생기기 때문에 미끼 기능을 나중에 첨가하면서 사용하시고 30분이고 40분이고 지난 다음에 하시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아주 얼핏 봐가지고는 앞에 것과 큰 차이는 안 나지만은 집어제가 됩니다. 보통 많이 쓰시는 게 지금 이런 형태로 대부분 쓰십니다. 대부분의 낚시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로 점도를 나중에 올려주고 처음에는 집어 기능을 강화시키는 형태. 결국은 여기에 알파경이 2컵이 들어갔어요. 글루텐 종류. 처음부터 2컵을 넣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면 미끼 기능이 빨리 생기기 때문에 미끼 기능을 나중에 첨가하면서 사용하시고 30분이고 40분이고 지난 다음에 하시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아주 얼핏 봐가지고는 앞에 것과 큰 차이는 안 나지만은 집어제가 됩니다. 자, 아까 집어형 초기의 단계에 것도 이렇게 덩어리가 약간 있는데 이건 건드리면 다 없어지는데 몽실몽실 올챙이알 뭉쳐있듯이 살짝 뭉쳐있죠. 이 효과가요 무시 못합니다. 고기를 제자리에다 붙잡아 놓는 효과가 대단합니다. 자, 그거를 좀 더 글루텐 함량을 높여서 미끼 기능을 강화시킨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것도 몽실몽실하게 돼 있죠. 둘의 성상은 비슷하지만 이건 더 넓게 퍼지고 이건 덜 퍼지죠. 이미 시간이 한 5분 이상 지나갔기 때문에 미끼로서의 활동은 다 한 거죠. 고기가 먹었어도 벌써 먹었을 테니까요. 이거 아까 완성된 걸 한번 이쪽에 놓겠습니다. 여기다. 완성된 걸 놓아보겠습니다. 자, 이건 미끼형을 보강시킨 겁니다. 집어제형을 미끼형으로 미끼의 물질로 글루텐으로 첨가시킨 겁니다. 안 풀어지죠? 자, 이렇게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대로 만들어서 성형시킨 대로 눌러진 대로 모습이 그대로 산으로 유지되니 고기 먹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게 고기 먹기 좋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집어형 미끼요? 아, 난 집어형 미끼 싫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집어형 미끼나 미끼형 집어제나 선과 후를 달리해서 바로 미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태가 되면 거의 미끼형으로 바뀌어버린 건데 잔분이 다릅니다. 집어형은 이런 식으로 있지만 건드리면
퍼지죠. 그렇죠? 건드리면 퍼져버려요. 고기가 올 때까지만 집어형으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건드리면은 이렇게 퍼져요. 미끼는 미끼형이 역할이 따로 있지, 집어형이 미끼를 하는 것은 짧은 시간 속광낚시 이런 데서는 이렇게 쓰시는 게 좋죠. 자, 이번에는 작게 해서 더 치대서 던져보겠습니다. 얼마나 그 형태가 유지되나. 아, 점성이 아주 엄청나졌습니다. 놓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안 풀어지죠? 치댔으니까요. 근데 고기가 건드리면요, 고기가 건드리는 거는 밥을 갖다 흔들게 되죠. 이렇게 풀어져요. 고기가 먹을 만큼 쪽쪽 풀어지기 때문에 이게 풀어지고 나면은 작아지죠. 이제 이거를 이렇게 꽉꽉 눌러준다는 건, 미끼를 이렇게 꽉꽉 주물러준다는 거는 글루텐의 간격을 좁혀주는 거예요. 글루텐의 그물망상 구조가 있는데 그 글루텐끼리의 점성을 쫙쫙 압착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가요. 이거 완전 미끼형이 된 거예요. 고기 먹기는 입자 있는 보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괜찮고요. 그 실질적으로 여기서의 보리의 함량은 30%도 안 되는 거죠. 미끼형으로 전환되면서 보리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점도는 올라가고 미끼형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제형 미끼는 이런 형식으로 대표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걸 집어제형 미끼를 어분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분으로 하는 방법은 어분을 주재로 사용을 하고 보리를 보조제로 사용을 해가지고 쓰고 후첨을 마지막에 글루텐을 써주시면 돼요. 아까와 같이. 지금 우리가 어분을 보조제로 썼어요. 주재료는 보리 둘을 넣고 어분은 하나 반, 각기 다른 거 하나 반을 넣었어요. 어차피 보조제예요. 주재가 보리였어요. 근데 보리를 더 늘리면은 이 물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리를 이런 식으로 2개를 기본 베이스를 해서 어분을 1컵 또는 1컵 반을 넣고 어분에 해당하는 물도 거기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 놓고 섞어서 만든 다음에 초기에는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걸로. 그럼 팡팡 터져요, 상층에서. 고기들이 막 움직이죠. 상층에서 터져서 밑으로 흘러가니까 따라 들어간다. 폭폭폭폭 그리고 따라 들어가요. 그러면서 글루텐을 하나로 섞을 때와 2개를 섞을 때가 다른 모습을 아까 보여드렸죠. 하나를 섞습니다. 하나를 섞으면 그 현상이 조금 덜 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2개를 섞으면 이건 점도가 형성이 돼가지고 풀리는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압축 강도를 더 주면은 더 오래 남아있죠. 이제 거의 5분 지나니까 이 제품은 이렇게 풀어지긴 풀어졌는데 글루텐이 뭉쳐가지고 밥을 붙잡고 있죠.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인더를 완벽하게 잡고 있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점성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죠. 글루텐만큼 점성 역할 확실하게 해주는 제품은 없습니다. 다른 점도들은 늘어나는 점도가 없거든요. 글루텐은 늘어나는 점도. 그 밀가루죠. 자, 이게 완성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완성된 떡밥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거. 시간이 지나서 완성된 글루텐 2개. 어떤 글루텐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부드러운 글루텐이 알파경이니까 알파경 2컵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달라지고 잔분도 확실하게 남습니다. 그게 바로 미끼형 집어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끼가 되고 처음에는 집어제로 쓰고 더 후첨을 해주면서 점성을 높여서 미끼형으로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집어 기능이 없냐? 살살 누르면 똑같이 처음과 같이 풀리는 정도가 조금 느리긴 하지만 처음과 같이 집어 능력을 갖고 있죠. 근데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된다 말씀드렸죠? 나중에 보리가 쌓이면 다른 거 다 주워 먹고 보리는 껍데기라서 다 뱉어 놓습니다. 그럼 그 바깥에 보리 껍데기만 잔뜩 밀기울만 떠다니죠. 그러다가 약간의 외부의 힘을 받으면 밥 전체가 우측, 좌측, 앞으로, 뒤로 이동하죠. 왜 내 자리 고기 안 나오지? 난 정확하게 제 자리에 던졌는데. 그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보리를 많이 쓰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
둘만 넣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영향을 덜 받습니다. 아셨죠? 미끼형 집어제가 아닌 집어제형 미끼는 집어를 형으로 만든 다음에 후일에 다른 것들을 첨가해서 점성을 만든다. 점성을 세게 하려면 글루텐이요. 오븐을 집어넣으면 약한 점성이 생깁니다. 이 집어 기능으로는 오감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집어 계열은 오감으로 하셔서 오감에다가 살짝 글루텐을 넣어서 후첨하는 형식은 같습니다. 오감에다가 오감 두 컵을 기본 베이스로 오감 두 컵을 하면 물이 2죠. 혼합하실 땐 1로 잡으시면 돼요. 물이 2입니다. 두 컵에 물 둘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리를 내가 좀 넣어야겠다. 근데 이 고급에다 보리를 넣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자체가 확산성이 좋기 때문에 없으니까 어분을 넣어주면 되죠. 어분 한 컵 반을 넣으시면 돼요. 이거와 이거 두 개의 각기 특성이 있는 물질을 한 컵 반을 넣겠다. 아니면 나는 아주 독한 놈 파워 펠렛을 넣겠다. 파워 펠렛 한 컵. 조합하고 물 2.5가 되는 거죠. 2.5를 넣고 하시면 초기 집어제가 훌륭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글루텐 알파경을 한 컵 넣고 저어 놓으면 약간의 점도가 있어서 아까와 같이 덜 풀어지는 현상을 유도할 수 있고, 두 컵을 집어넣으면 점도가 상당히 세져요. 대신 물을 더 첨가를 시키셔야겠죠. 그렇게 하시면은 이 미끼의 완성도는 오케이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는 집어제의 주제를 뭘 쓰고 보조제를 30% 내외로 첨가시켜 준다. 거기서 미끼를 첨가할 때는 점성 있는 물질로 미끼로 전환하면 된다. 이해 가셨죠? 다음은 미끼형 집어제를 해보겠습니다.